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10월까지 국민의 70%에게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를 하겠다. 자, 그럼 따져볼 것이 백신 수급은 괜찮은 것인가? 그리고 사실 지금은 예. 백신 수급은 그렇게 문제될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더나 변수가 분명히 있어요. 모더나 변수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화이자 물량만으로도 지금 상당한 물량이 예약되어 있고 화이자 물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들어오기로 한 날 화이자는 항상 갖다 줬거든요. 예. 들어오기로 한 날 항상 화이자는 갖다 줬고 그리고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모더나 측에서도 짜내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모더나 측에 제발 좀 짜내달라라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보다는 모더나 상황이 좀 더 호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백신 접종, 백신 공급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정부가 계속해서 여러 차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백신 공급 문제가 아니라 백신 접종 예약률이 낮아가지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한 10월까지 70% 달성하겠다라고 접종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목표 달성 안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수급은 오히려 상관이 없는데 네. 접종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접종률 자체가 목표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공표가 되지 않은 여러 가지 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긴급 사용 승인이 지금 곳곳에서 검토 중이고 있는 노바백스와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뭐 등등의 몇 가지 공급과 관련해서 물꼬를 틀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정부의 영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잘하겠다라고 어쨌든 여러 차례 지금 사죄도 했고 약속도 했고 어쨌든 간에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예.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정부에서 백신을 가져다 놓아도 시민들의 참여율이 낮아가지고 지금 10월까지 70% 목표 달성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이어서 다시 좀 마음이 좀 조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제가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미국은 이제 인권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 가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굉장히 의외의 조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연방 공무원, 그다음에 군인들에 대해서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단행했고요. 또 하나는 각 기업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속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에게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대거 해고 조치를 하는 등 이런 조치들을 과감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초기에만 하더라도 주로 인센티브를 통해서 백신 접종을 이렇게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대책을 썼다고 하면 지금은 상황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서 그렇게 해도 접종을 안 하는 사람은 어차피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소위 말해서 칼을 빼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간 기업에서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해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미국이 굉장히 강경한 그런 조치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이 지금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남부주, 루이지애나라든지 플로리다라든지 이런 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면서 지금 다시 미국이 확진자 기준으로 최상 1등을 찍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미국이 상황이 나쁘다고 하는 인식 때문에 강경한 조치로 지금 회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결국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일정대로 정부 당국이 추진을 하겠습니다만은 결국 안 되는 그 끄트머리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도 결국 강경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률이 예상보다 낮다고 하면 강경하게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은? 지금 당장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은데 아마 우리도 아마 이런 강경책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해봅니다. 실제로 현장에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 같은 곳에 근무하시는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계속해서 기관에서 백신 접종을 독려해도 안 맞으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의료진들이나 혹은 지원 인력 중에서 계속해서 경영진에서 백신 접종을 하라 그래도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요양병원 돌파 감염과 관련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근데 그런 분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유입이 되었겠습니까? 다 백신 접종 안 하시는 분들 통해서 유입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요양병원이나 혹은 종합병원의 경영진들 중에서는 사석에서는 저한테
다 해고시키고 싶다라는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그분들 때문에 네. 본인들의 가족의 안전도 위험하지만은 병원에 있는 환자들의 안전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도처에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백신 접종률이요 예상했던 그 기간 안에 70%를 넘기지 못하게 되면 어떤 국면이 펼쳐질까요? 교수님? 굉장히 어려운 가을 겨울이 될 가능성이 크죠. 어떻게 보십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 정부가 11월 말까지 이제 70% 전 국민 대비 70%를 하면서 집단 면역에 도달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랬고 이제 문 대통령이 어제 10월도 10월 한 달 정도 예. 땡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스크 착용까지 하니까 상황이 더 좋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만일에 이게 일정이 미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겨울로 접어든다는 거죠. 이게 겨울로 접어드는데 우리가 충분한 상황으로 백신 접종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겨울이라고 하는 상황, 실내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실내 생활을 하게 되면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많습니다. 실외보다는. 그렇게 되게 될 경우에는 다시 겨울에 코로나를 통제하지 못하면서 이것이 다시 내년으로 2월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계속 우리가 꼬리 자르기를 못하게 되고 계속 코로나의 발목이 잡혀서 내년에도 또 이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뭐냐면은 11월까지 갈 게 아니라 앞으로 당겨서 최대한 빨리 끝장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좀 뭔가 이렇게 내켜 하지 않으신 분들도 그런 점에서 전체 공동체 이익이라고 하는 점에서 예. 또 본인의 안전 이런 점에서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아까 스웨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스웨덴이랑 비유를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짤 수밖에 없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많은 희생자를 불가피하게 안고서 인구 집단의 몇 퍼센트 정도가 자연항체가 생겼지 않습니까? 자연항체에다가 백신 접종률을 한 5, 60% 정도 끌어올린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결합되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마스크 같은 거 착용하지 않으면서도 고무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초기에 방역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스웨덴이나 영국이나 혹은 미국처럼 희생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자연 감염돼서 완치된 예. 사람. 네, 그러니까 희생자가 많지 않았지만은 그 대가로 인구 대비 자연항체를 가지신 분들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그럼 어떤 식으로 극복해야 되냐면 스웨덴이나 영국보다 훨씬 더 높은 백신 접종률. 그거 어쨌든 70%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황이 훨씬 더 안정화될 때까지 마스크를 좀 더 잘 착용하는 것. 이 두 가지 포트폴리오로 가야 이번 겨울을 잘 넘길 수가 있고 이제 그 이후에 진짜 위드 코로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번 겨울까지 잘 넘어가면 우리 사회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밀도가 굉장히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할 수 있을 거거든요. 예. 자, 그런데 지금 백신 접종률 낮으면은 우리는 다른 나라들 다 지금 위드 코로나하고 출구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만 힘든 겨울을 버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야,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뭐냐면 이제 백신 접종이 저희가 2월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년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가 되면 이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백신 면역 효과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지속될지도 모르고 그 사이에 또 어떤 변이가 나올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더해지면 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백신 접종을 빨리 해서 꼬리를 빨리 잘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예.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백신 접종을 먼저 하신 분, 또 기본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면역 형성이 좀 낮은 분, 이런 분들은 다시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지 않습니까? 방역 국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최고로 잘했죠. 그거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긴 했습니다만 최고로 잘했죠. 근데 작년 12월부터 백신 공급이 시작되면서 이제 백신 공급 국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정부가 여러 차례 반성도 하면서 백신 공급 국면에서는 또 여러 가지 일로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포트폴리오만 제대로 정부가 밀고 나갔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은 훨씬 더 줄어들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백신 공급 국면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좀 뒤졌습니다. 지금 이제 백신 접종 국면이란 말이죠. 백신 접종 국면에서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가 결정이 되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예. 지금 이 국면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또 실기를 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예.